요즘 뉴스 앱 켜면 뭐가 보이세요? 한번 진짜로 훑어볼까요? 유럽 서버부터 시작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수백일째 현재 진행형이에요. 매일 아침 스마트폰 알림이 전선 상황을 업데이트해주고 있죠. 중동 서버는요, 불씨가 꺼질 기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가자 충돌은 주변국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고요. 아시아 서버도 조용하지 않아요. 중국은 국방비를 매년 역대 최고치로 경신하고 있어요. 대만 해협엔 매달 군함과 전투기가 지나다녀요. 북한은 또 미사일 쐈다는 알림이 심심찮게 울리죠. 보다 보면 슬슬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진짜로 크게 터지는 건 아니겠지? 근데 있잖아요. 역사를 좀 읽은 고인물들은 이 말이 제일 무섭다고 해요. 왜냐고요? 1914년에도 1939년에도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그 이후가 어떻게 됐는지는 말 안 해도 아시죠. 자, 그러면 팩트 체크를 한번 제대로 해봐요. 시계를 1910년으로 돌려볼게요. 그 시절 유럽은 지금보다 무역을 훨씬 더 활발하게 했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는 서로 물건을 팔고 사고 기술을 교류했어요. 심지어 귀족들끼리 결혼도 했고 왕실끼리는 한 가족 수준이었어요.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와 영국 왕 조지 5세는 사촌 사이였어요. 러시아 차르 니콜라이 2세도 영국 왕실과 친척 관계였고요. 유럽 전체가 혈연으로 묶인 하나의 거대한 귀족 클랜이었던 셈이죠. 당연히 경제도 꽉 묶여 있었어요. 독일 기업이 영국에 공장을 짓고 영국 자본이 러시아 철도를 깔았어요. 이런 상황을 보고 당시 지식인들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제 유럽 국가들은 너무 깊이 엮여 있어서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경제학자 노먼 에인절은 1910년에 위대한 환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전쟁을 하면 서로 다 망하기 때문에 현대전쟁은 경제적으로 무의미하다는 논리였죠. 이 책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훗날 노먼 에인절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 책이 나오고 딱 4년 뒤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럼 왜 터진 걸까요? 겉과 속이 달랐거든요. 겉으로는 무역을 하면서 뒤에선 무기를 풀강으로 올리고 있었어요. 1871년 독일 제국이 탄생한 이후 강대국들은 슬금슬금 군비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독일이 해군력을 키우자 영국이 긴장해서 더 빠른 전함을 만들었어요. 영국이 드레드노트급 전함을 만들자 독일이 더 많이 만들었어요. 이걸 역사에서 군비 경쟁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서로 눈치 보면서 무기 현질을 끝없이 하는 상황이에요. 저쪽이 신무기 뽑으면 우리도 뽑아야지. 이게 몇십 년째 반복된 거예요. 여기에 동맹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상황이 훨씬 위험해졌어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3국 동맹,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3국 협상으로 묶였어요. 유럽이 딱 두 팀으로 쪼개진 거예요. 이 구조가 왜 무섭냐고요? 한 명만 건드려도 팀 전체가 자동으로 달려오는 구조가 되거든요. 마치 길드전을 선언하면 길드원 전부가 자동 참전하는 MMO 게임처럼요. 그리고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 사라예보에서 크리티컬이 터졌어요. 오스트리아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의 총에 암살된 거예요.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러자 러시아가 슬라브 민족 보호를 명분으로 군대를 움직였어요. 러시아가 움직이자 독일이 참전했고 독일이 참전하자 프랑스와 영국이 참전했어요. 발칸반도의 한 사건이 한 달 만에 유럽 전체를 전쟁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4년간의 참호전, 독가스, 기관총, 사망자만 약 2천만 명이었어요. 이제 1920년대로 넘어가 볼게요. 1차 대전 이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끔찍한 전쟁을 겪었는데 설마 또 하겠어? 국제연맹도 만들었고 평화조약도 체결했어요. 전쟁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유럽 전체를 감쌌어요. 그리고 1920년대 중반 잠깐의 황금기가 찾아왔어요. 재즈가 울리고 경제가 회복되는 듯 했죠. 근데 1929년 뉴욕 월가에서 주가가 폭락하면서 세계 대공황이 터졌어요.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어요. 독일에선 실업률이 30%를 넘어섰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각 나라들은 각자 도생 모드로 들어갔어요. 다른 나라 수입품에 관세 폭탄을 던지고 자국 산업만 보호했어요. 그러자 무역이 쪼그라들고 경제는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이 공백을 파고든 게 극단주의 정치였어요. 독일에선 히틀러가, 이탈리아에선 무솔리니가 집권했어요. 일본에선 군국주의 세력이 정치를 장악했어요. 이들의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우리가 못 사는 건 저 나라 때문이야. 우리가 강해지면 돼. 경제적 불안이 분노로, 분노가 침략으로 연결됐어요. 1939년 2차 세계대전 발발, 사망자 약 7천만 명 이상. 역사학자들은 이 패턴을 이렇게 정리해요. 경제적 상호 의존, 군비 경쟁과 동맹 형성, 경제 위기, 민족주의 강화, 전쟁. 자, 이제 2020년대로 돌아올게요. 경제적 상호 의존, 완벽하게 해당돼요.
중국과 미국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크게 무역하는 파트너였어요. 애플 아이폰은 중국에서 만들고 중국 국채는 미국이 사고. 근데 지금은요. 반도체 수출 제한, 관세 전쟁, 공급망 디커플링이 진행 중이에요. 겉으로는 여전히 무역하면서 뒤에선 서로를 끊어내려고 하는 중이에요. 1910년대 유럽이랑 판박이죠. 군비 경쟁,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국방비가 매년 역대 최고를 갱신하고 있어요. 이번엔 전함 대신 AI 무기, 극초속 미사일, 우주 군사와 경쟁이에요. 두 팀으로 쪼개지기? 미국, 나토, 호주 라인과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라인. UN 안보리는 강대국의 거부권으로 거의 매번 기능이 마비돼요. 국제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건 국제 룰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경제 불안도요?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 부채 폭탄, 청년 실업이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각 나라에서 자국 우선주의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이기고 있어요. 역사학자들은 이 상황을 긴 평화 속의 긴장이라고 불러요. 큰 전쟁은 없지만 그 안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줄이 언제 끊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도 포함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전쟁이 나냐 안 나냐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고 있냐예요. 로마 제국이 망한 게 하루아침에 폭발한 게 아니잖아요. 수백 년에 걸쳐 서서히 룰이 바뀐 거예요. 지금이 딱 그 느낌이에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아도 패턴은 복붙이에요. 역사는 미래의 스포일러 공략집이에요. 다음 시간엔 1티어 랭커 미국이 왜 맨날 이웃 길드랑 멱살을 잡는지 탈탈 털어볼게요. 구독 딱대!